안녕하십니까, 지기입니다. 이번 소개할 디렉터는 그 두 디렉터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던전, 캐릭터 퀄리티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독재 운영과 호날두급 노쇼통 등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정호 디렉터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던패를 통해 100렙 시즌과 함께 공개된 에픽보다 상위 등급인 신화가 추가되었다. 신화는 한 부위만 장착이 가능했고 에픽 세트마다 하나씩 존재했으며 단일로도 성능이 강력했지만 추가 유틸이나 세트의 조건부도 완화해주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 확률은 낮아도 너무 낮아 지옥 파티 천판을 돌아도 못 먹는 경우가 많았고 정가 시스템이나 초월도 없었다. 신화 간의 성능 편차도 컸어. 운이 좋으면 종결급 신화를 먹어 바로 졸업해버리고 운이 나쁘면 아예 써먹지도 못하는 신화라는 이름을 가장한 쓰레기를 먹고 다시 기약 없는 파밍을 했어야 했다. 또한 애매한 성능의 신화를 먹으면 자신의 에픽 세팅을 신화에 맞춰 다시 세팅하기 애매한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게임은 순식간에 운빨만 게임이 되어버려 매일매일 핫폰으로 1티어 신화를 먹은 기만자들의 비틱질로 도배되었다. 더 나아가 아이유 이쁘다라는 주문을 메가폰으로 외치며 1티어 신화를 먹을 수 있다는 미신까지 튀어나와 알아듣는 순식간에 아이유 팬클럽이 되어버렸고 날이 갈수록 유저들은 광기에 집어삼켜졌다고 한다. 백제 시즌 업데이트와 함께 지혜 산물이 추가되었다. 최초로 거래가 가능한 에픽으로 애매한 성능과 비싼 개조 비용으로 존재감 없이 그대로 나락으로 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산물 성애자였던 강 디렉터는 산물 파밍 컨텐츠인 심혈, 마계 대전 챌린지, 검은 차원 같은 던전과 함께 더 강력한 성능의 산물들을 출시해 유저들의 산물 파밍을 부추겼는데 그때 당시 유저들은 에픽 장비의 밸런스 개선을 원했지만 그는 귀를 막고 묵묵히 산물 활성화에 인력을 갈아 넣었다고 한다. 그 수십 가지의 산물 중 나름 준수한 성능의 산물도 있었지만 합성법도 랜덤해 합성 확률도 너무 낮아 산물 파밍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해산하여 산물 파밍 던전은 순식간에 멸망했다고 한다. 백제 메타가 시작되면서 진각성이라는 3차 각성이 추가되었다. 진각성 또한 2차 각성처럼 순차적으로 직업에 적용되다 보니 진각을 못 받은 직업은 일반 파티 가입이 어려웠던 것에 반해 진각을 받은 직업은 같은 스펙으로 쩔팟을 꾸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진각 캐릭터들에게 추가적인 패시브를 추가해 주었지만 진각성을 받는 캐릭터는 그 패시브의 수치 이상을 기본으로 상향해주어 큰 의미가 없었다. 심지어 비주류 직업은 순서 대기열이 너무 길어 100레벨 시즌 끝물 때쯤에 받아 고통받는 기간이 매우 길었으니 그것을 조롱하듯 무기에 진각 스킬 레벨링이 붙어있던 직업도 있었다. 유저들이 원했던 스킬 구조 개선도 진각성 패시브로 꼴랑 스킬 2개의 유틸을 달아주는 것으로 쫑이 났다. 심지어 가장 처음부터 진각성을 받고 편해봤던 그 직업은 거의 2년 동안 사기캐 왕좌에 편하게 앉아 꿀을 빨았다고 한다. 진각성 스킬은 2차 각성과 다르게 진각 도트와 애니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연출을 보여주는데 애니메이션의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처음 여기검사 진각 공개 당시의 높은 퀄리티로 앞으로 공개될 진각성을 기다리며 기대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켄지! 네! 켄지! 짧은 개발 기간 탓인지 그 뒤로 나오는 진각성의 퀄리티는 처참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유저들의 폭동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유튜브 아저쇼에서 아트팀이 패스트푸드 드립으로 유저들을 퀄리티보다는 선정성을 선호하는 변태 원숭이로 만들어버려 폭동을 재점화시켜버린다. 이후 윤명진 디렉터로 바뀌면서 다행히 퀄리티가 박살난 직업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라이브 2D를 쓰지 그랬냐는 유저들의 원성만이 메아리칠 뿐이었다. 백제 시즌에는 뉴비들이 최종 콘텐츠인 오지마 레이드를 즐기기 위해 건너야 하는 통곡의 문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은 에픽 파밍으로 인도석 소모를 통해 지혜의 인도를 돌면 되었지만 뉴비들은 인도석이 없어 결국 신지나 일반 연옥 그리고 오큘러스를 돌아서야 했는데 뉴비가 진입하기에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던전이었다. 신지를 어느 정도 돌 수 있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오퍼레이션 호프를 돌아 스위칭 아이템을 맞추고 매일매일 겐트 황궁을 돌아 유니크 장비를 맞춘 뒤 매일매일 기갱을 다지며 레전더리 장비를 맞춰야 비로소 신지 던전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익스 난이도에선 클리어하는데 힘든 스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지는 결국 저를 받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은 신나로. 두 번째 문은 신나로. 홍진호가 간다. 그들은 기약 없는 무간지옥 속에서 신화가 나올 때까지 저 위의 던전들을 돌며 기약 없는 파밍을 해야 했다. 세 번째 문은 탈리스만으로 주관 던전인 막의 대전과 산맥 던전 쩔을 받아서 자신의 직업에 맞는 탈리스만과 룬들을 파밍해야 한다. 하지만 정가 시스템 따윈 없고 오직 자신의 운에 맡겨야 하며 탈리스만 합성으로 유효 탈리스만이 나올 때까지 매주 9회의 춤을 춰야 한다. 그렇다. 나올 때까지 졸업 못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유효 탈리스만이 나왔다 해도 끝은 난이었는데 탈리스만에 랜덤으로 붙는 룬 소켓으로 유효 소켓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야 했다. 놀랍게도 이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네 번째 지옥문은 시로콜 레이드로 주말에 열리는 레이드를 기다렸다가 쩔을 받으면 되었다. 하지만 시로콜 레이드 역시 운빨 좀만 컨텐츠로 자신이 원하는 융합 장비가 나올 때까지 졸업할 수 없었다. 불합리함을 해소해주겠답시고 나온 수만의 괴마저도 3분의 1 확률로 전망할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운이 좋게 시로코 졸업을 해도 자기 세팅에 맞는 극 옵션이 나올 때까지 돌려야 하는 무기 찬양이라는 도박이 기다리고 있다. 다섯 번째 문은 이름과 파는 연옥 콘텐츠로 주관 콘텐츠인 연옥과 일반 연옥을 돌아오는 재료로 장비의 옵션을 돌려 그때 당시 수많은 종류의 증뱀 위에 밸런스를 맞추는 개노잼 콘텐츠였다. 이 콘텐츠 또한 상당한 운빨을 요구하여 증뱀 계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많은 유저들의 머리가 터져나갔다고 한다. 이 모든 문들을 뚫고 들어왔다 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 오즈마 레이드도 다를 것 없는 운빨 시스템이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뉴비들은 쩔만 받다가 패사하거나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현계로 재빠른 탈출을 시전하고 만다. 이처럼 수많은 일들로 강정호 디렉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던 어느 날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그 녀석이 태어나버리고 마는데